안녕하세요. 모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기초소양 강의를 담당하게 된 안동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전용주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용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한 변화에 전력하고 있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컴퓨팅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것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기초소양에 대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교육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기초소양에 대한 안내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의 사회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 지구적 규모의 감염병, 기후 문제, 전쟁 등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예측을 불확실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OECD 교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 연구자, 학교 지도자, 교사,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오늘날 학생들이 번영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교육 유형을 제시하는 교육 비전과 학습 프레임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습 나침반 2030이라는 은유를 통해 제시되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인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OECD 학습 나침반 2030을 살펴보면 학생은 나침반을 통해 여정의 경로를 파악하듯 학생들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의 변화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로 이루어진 학습 나침반을 들고 나와 우리, 전 지구촌의 행복한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특히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의 역량을 지지하는 핵심 토대로서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 건강, 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 건강, 정서적 토대를 바탕으로 학습 상황에서 그들의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이것들과 관련된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소양은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들의 기초적인 소양으로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는 미래 세계의 일자리에서 요구될 능력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빠르면 2030년에서 2040년 정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56개의 기초 능력이 인지적, 사람 간, 셀프 리더십, 디지털 등의 4개 그룹으로 묶여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능력에 관한 내용은 디지털 유창성과 시민성,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개발, 디지털 시스템의 이해 능력 등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미래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되새겨보면 디지털 능력이 일부 작은 부분에는 제시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 카테고리로 제시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능력이 전체를 대변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디지털과 관련된 능력이 어떠한 직업군에서도 요구될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OECD 학습 나침반에서도 강조되었던
디지털 소양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능력들은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진로 분야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능력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학생들이 각각의 기초 능력들에 대한 숙달 정도, 능숙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기초 능력 중에서 디지털 능력의 카테고리에서 능력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능력에 대한 교육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부족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디지털 소양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채 대학생이 된 학생들은 저학년 시절 디지털 소양을 갖추게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과제 활동 등에서 디지털 소양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준비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소양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제시되었던 기초적인 능력들 중에서 어떤 능력들이 학교 교육과 상관관계가 높은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소양이나 프로그래밍 소양, 데이터 분석 및 통계와 관련된 능력이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분야들은 공교육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교 교육에서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으로 이러한 기초 능력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초 능력을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소양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소양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기기가 일상에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용도가 지금에 비해 다양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디지털 소양의 의미도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찾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능력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소양의 정의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 외에도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과 안전한 사용, 디지털을 통한 문제 해결까지 확대되게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소양에 관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기구, 국제연합, 각국의 수준에서 그 의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8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디지털 역량을 제시하였고 그 개념을 업무, 여가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사회 기술을 자신감 있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유럽연합 연구센터에서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를 연구하여 발표하였고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2년에 그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에서는 디지털 역량의 세부 영역으로 정보 및 데이터 소양,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안전,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18년 교육 지표에 관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교육 2030을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디지털 소양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프레임워크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해하고 정보를 관리 통합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사소통과 평가를 수행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디지털 소양 글로벌 프레임워크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디지털 역량의 5가지 주요 영역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운영, 경력 관련 역량들을 추가하여 디지털 소양의 세부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소양 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서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인도, 호주에서는 정보교육 내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20년도부터 각 교과에서 정보 활용 능력 육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서 2021년 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의 하나로 디지털 소양을 제시하고 총론과 각 교과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디지털 시대의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으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떠한 디지털 소양을 갖춰야 될까요? 최근까지 확장된 디지털 소양의 개념과 범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초, 중등학교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소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측면에서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소양,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업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측면에서는 사용 목적을 고려해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정확성을 평가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소양, 그리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 종합, 시각화하는 소양,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보 공유, 의사결정 참여, 협업을 수행하는 소양,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실행하는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미디어 소양은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 디지털 소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윤리와 정보보호의 측면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예절과 윤리를 실천하는 소양,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는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데이터 표현, 디지털 기초학습 및 디지털 융합 수업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교과의 교육을 통해 함양한 디지털 소양을 바탕으로
정보교과 교육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AI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 및 심화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의 측면에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소양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미래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서 지속적이고 더 강력하게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미 도래한 디지털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갈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또 인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원의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소양,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